네, 바로 동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8월 동기의 재능 기부 모임 행사를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같이 한 동기님들 몇 분 소개할 텐데 먼저 이완기 회장님 한번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3대 동기회장 이완기입니다. 오늘 저기 송수연 변호사님 8호 동기회 회장이시고 올해 또 영광스럽게도 8호의 자랑으로 강남교회 회장으로 또 취임을 하셔가지고 축하할 겸해서 재능기부 사탄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기님. 옆에 우리 조상현 동기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기 여러분. 사무국장 조상현입니다.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동기의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좋은 말씀 나누고 이 역사 남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편하게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옆에 8호 동기 법학과 송수연 동기님, 저희가 진행할 때는 좀 그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영상을 좀 준비할 텐데요. 편안하게 좀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동기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고 자기소개 같은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기 여러분, 저는 법학과 8호학번 송수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저희 법대 8호 동기회장을 맡고 있고, 또 올해 고대 강남교회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강남교회는 전국 교회로서는 가장 활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애월한 보이는 인원이 저희가 100명 이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모임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송수현 동기님, 강남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오늘 사회자로서, 인간 송수현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좀 푸시고요. 네. 송수현 동기님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법무법인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동안 그런 변호사로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라든가 경험 그런 것도 좀 한번 동기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변호사 일이 우리 법대 하루만 하더라도 100여 명 이상의 법조인이 있을 정도로 저희들 8호 법대에서는 특이한 직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8호 전체 동기에서는 법조인이 그래도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법을 해가면서 보람된 일, 기억에 남는 일 그런 것보다도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닥쳤을 때 변호사를 만났을 때도 법률 전문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자기가 겪은 일 또 자기가 위임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았을 때 어려운 사건도 있고 쉬운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의뢰인이 와서 저희한테 주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 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만 얘기하고 자기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이 변호사로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무실에 와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또 불리한 증거가 뭐가 있다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승소율도 높아지고 또 저희가 도와드리는데도 상당히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 가장 잘못된 변호사라는 것은 의뢰인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동화돼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의뢰인 입장에서만 자기 사건인 양
그 흥분해서 얘기했을 때 승수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면 그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중간자, 형사수사절차에서는 수사관을 그리고 또 기소권자를 그리고 재판 절차에 가서는 중립자인 판단을 하는 판사를 설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이 일이 제가 수임한 일 또 위임받은 일이 제3자 입장에서 중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설득이 안 되는 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오셔서 불리한 얘기는 빼고 유리한 얘기만 일반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중에 법정이나 또 수사 절차에서 진행했을 때 그 불리한 점이 상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책도 없이 그냥 역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히려 불리한 얘기, 또 객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그걸 대비해서 변호사가 사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승수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좀 그 의뢰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좀 불리한 이야기나 또 그런 걸 먼저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송세현 동기님 그 말씀하실 때 이 카메라보다 저 앞에 저 청중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게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영상으로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향후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또 다른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실 때 앞에 우리 홍준글이지 않습니까? 잘생기신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법률 일도 저는 뭐 전문가 법률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괴로운 일도 있고 할 텐데 혹시 직업적으로 경험하시면서 기억나는 사건 또 아니면 기억나는 인물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분 예, 기억난 사건 저희가 사실은 제가 변호사를 시작해서 뭐 사회 정의, 뭐 자유, 민주, 거대한 그런 테마보다도 사실은 제가 변호사를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그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나로 인해서 나의 법률 지식으로 인해서 약자 없는 사람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말자. 그게 최고 저희 법률 일을 해가면서 마지노선인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지금 한 벌써 그것도 10여 년 전인데 광명시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통해서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 조합 일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20명이 이상이 돼야만 조합이 설립됩니다. 근데 사건은 조그만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단독 아파트를 짓는 건데 조합원이 19명이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조합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민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덤프트로 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 해서 그 사람이 조합장 역할을 해서 진행한 사건인데 결국은 조그만 현장이다 보니까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때 아주 능력이 안 되는 시공사를 선정했고 선정을 했고 선정한 회사가 현장에서 일을 내가면서 많은 장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들은 약정한 분담금을 다 냈는데도 시공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시공사는 사채업자들한테 현장을 담보로 해서 많은 돈을 빌리고 또 하청업자한테는 공사금을 지급을 안 주고 자기가 미납한 많은 분담금, 공사대금이 미납한 듯이 그걸 다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나 아니면 시공 하청 인부들이 소송을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에서 진 상태로 두 사건인데 효과가 6억 정도를 내고 진 상태로 또 가집행까지 시작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19명은 모든 아파트, 그러니까 서민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파트도 날리고 집마저 이제 경매를 들어가면 다 날리는 형편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사건은 이길 사건이었는데 변호사님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소통이 잘못했는지 안산 법원에서
진사건으로 저한테 와서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여러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상대는 1심에서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2심은 사채업자고 또 공사업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속칭 얘기는 정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임했었고 여기에는 그러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한테 왔는데 2심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재판장이 제 얘기를 들을지 않을 정도로 1심 판결이 완벽하게 저희들이 졌거든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진짜 수임료는 얼마 받지 못했지만 사회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다음 길에 들어가니까 재판장님이 태도가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쪽에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하니까 상대편에서는 속칭 바로 직전에 퇴임하신 고등법원장님 또 고등법원 부장을 추가로 선임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승소를 해드린 사건인데 그 승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재건축 시한 지 5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명절날 발 뻗고 잤습니다. 변호사님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송수연 동기님 변호사님, 정말 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게 올바른 일, 사회 정의에 맞는 일이 결국은 이겼다는 어떤 그런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잠깐 하고 가고 하겠습니다.